안녕하십니까.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길러야 할 지능.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언어 지능이 좋은 사람은 같이 길러줘야 할 지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논리 수학 지능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실 분들은 틀림없이 줘야 될 것이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이에요. 그러면 논리 수학 지능은 뭘까요? 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수학을 mathematics라 그러잖아요. 논리적이면서 또 수학적인 것도 같이 포함된 지능이 논리 수학 지능이에요. 자,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또 수학적으로 조작해서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탐구하고,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이 연결된 또 언어 지능하고 논리 지능이 또 연결된, 아이고 이게 복잡한 것이에요. 뭐 수학만 잘한다고 논리 수학 지능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논리력과 수리력 또 과학적인 능력, 이걸 다 지칭하는 것이 논리 수학 지능이에요. 자,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또 추론을 잘하는 거. 그래서 수학자, 과학자, 논리학자, 통계 전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 수리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논리 수학 지능이 좋다고 보는 거죠. 자, 언어적인 기술과 더불어서 논리 수학 추리력이 뭐 공간 지능도 뭐 그래요. IQ 검사에 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공간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IQ 검사할 때 보면 이 도형을 막 뒤집어 놓고 막 이렇게 다른 거 막 어지럽게 해놓고 그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IQ 검사의 주축이었어요. 그런데 가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야 된다, IQ 검사. 왜냐하면 다른 것도 지능이 다 있는데 왜 그것만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두뇌의 특정한 부분이 이 수학적인 계산 능력을 지배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특수 기능을 가진 백치아가 다른 모든 능력은 모자라는데 계산은 뛰어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애가 뭐 몇 년 몇월 며칠 날 그러면 그 숫자를 다 기억하고 그때가 뭐 무슨 날이다 뭐 이런 거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지능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지능이 다 별개라는 것을 가드너 박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어릴 때 전공과 관계없이 논리 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터지는 사람도 있고 늦게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게 논리력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 거고, 선생님이나 이제 나이가 또 다 이렇게 먹어서 논리력이 좋은 사람은 이게 늦게 터진 거죠. 그런데 길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국어의 단원과 맥락과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또 영어 독해에서 단어의 뜻과 문법의 관계를 빨리 머릿속에서 착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독해하려고 그러면 논리 지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수학을 못 푼다고 해서 논리 수학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학을 푸는 거는 그 지능의 이제 일부분이고 논리 수학 지능에 이제 들어있는 기능이 많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능이 바로 논리 지능입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재미있는 놀이로서 이 지능을 관찰하고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수학 지능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놀이를 통해서 수놀이를 통해서 지능을 좋게 하는 거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논리 수학적인 지능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책을 읽으면 중요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합니다. 저는요, 그 논리성하고 관련돼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 잘하는 사람, 틀림없이 그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논리력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길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할 때도 듣게 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다 노트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책을 쓰면서 너무나도 그게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세요. 늙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게 어느 정도로 좋냐면 치매에 안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앞에서 우리 그 공부할 때
뭐가 해마가 발달된다 그랬죠. 해마의 피질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뭐라 그랬죠. 이 시냅스가 요게 이제 조밀하게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보가 잘 안 빠져나간다 했잖아. 전부 다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논리력을 이제 잘 좋게 하려 그러면 훈련이라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하느냐? 이 이론을 먼저 안 교사나 부모가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극동방송에서 그 다중지능 이제 이론과 정진하는 그 방법을 가서 한 6개월 정도 부모 교육을 좀 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지능을 좋게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거냐고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게 쉬울 것 같대요. 쉽죠. 뭐 어릴 때 무슨 수학 문제만 푸는 게 아닌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단지 이론을 몰랐던 거죠.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맡은 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한번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풀기 시작한 문제는 끝까지 풀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논리력이 있으면 이제 풀어 나가죠. 수와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거 좋아한다. 뭐를 생각해도 숫자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수리적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요. 수 세개를 즐긴다. 계단 올라가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가는 애하고 그냥 무대뽀로 올라가는 애하고 이 논리 수학 지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그렇게 들이자 이런 얘기예요. 물건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자연의 이치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거 왜 이래 왜 그런 거야 물으면 논리력이 있는 아이들이란 거죠. 블록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원인 결과를 놓고 실험하기 좋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실험이 과학에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논리 수학 지능은 수학과 또 그 논리력과 과학적인 사고도 다 관련된다는 거 연결이 돼 있습니다. 패턴이나 규칙을 찾으려고 했어요. IQ 검사할 때도 그 패턴 있잖아요. 도형도 패턴 있잖아요. 그죠? 예, 규칙. 요게 뭐냐면 동그라미 오면 셈매 오고 그 다음에 네모가 오고 뭐 다이아몬드 온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 패턴이죠. 이런 것도 수학이라는 거죠. 공간도 되고 수학도 돼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아요. 더우면 왜 저기 사람들이 땀이 날까? 그다음에 추우면 왜 이렇게 얼음이 오는 건가? 이런 관심이 많은 거죠. 이런 아이들이 논리력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물건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이지능이 높은 아이들은요. 논리적인 과정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합니다. 자, 추론. 이게 수리력도 있지만 추리력도 있잖아요. 이것도 관련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합니다. 숫자에 강합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 전화번호를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잘 기억하세요?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전화번호 너무 기억 잘 못하고 우리 두뇌가 다 이거 태화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집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 몇 개나 외우세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외우는 버릇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논리 수학 지능을 좋게 하는 거하고 매우 상관관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에 강하다는 것은 숫자를 보면 그냥 눈이 탁 이렇게 뜨이는 거죠. 빨리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차 번호를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 번호가 뭐 4자리 지금 뭐 5자리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번호를 한 자릿수로 다 더하기를 해보는 거죠. 그 옛날에 이제 교통방송할 때 보니까 그 앵커가 제가 나와서 뭘 했냐면 행운의 숫자 막 이런 걸 하는데 자기 차 끝자리가 다 차 번호에 이제 그 앞에 거 하고 다 더해서 뭐 25가 되는 사람은 오늘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뭐 하여튼 이 80년대 90년대 재미있었던 얘기예요. 그 작업이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한 사람은 앞에 차만 보면요 벌써 한 자릿수를 다 더하기를 해서 딱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하고 뭐 차 번호가 몇 번인지 전혀 관심 없는 애하고는 이 지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능은 훈련이라는 거죠. 전화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인데 그 휴대폰 번호 쫙 이렇게 해놓고 한 자릿수를 다 더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논리 수학을 잘하는 지능으로 길러진다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죠. 쉬워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수학 문제 못 맞췄는데 나중에 다 크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닌데 왜 못 맞췄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기까지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늦게라도 이 아신 분들은 그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논리 수학적 지능 어떻게 키워줄까요? 우리 증진 활동이에요. 구슬 깨기를 해라. 왜 그러냐면 구슬은요, 이 감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슬이 크기, 색깔, 형태 다 달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패턴이라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슬 깨기를 감각에 따라서 분류해서 넣을 수 있고 또 모양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색깔별로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뇌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버스를 타면서 숫자를 이제 읽어보게 하거나 물건을 같은 숫자끼리 짝을 찍게 한번 해봐라. 이런 것도 좋은 활동이라는 거. 다 놀이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수 활동을 놀이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물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수만큼 짝을 지어봐라. 이거 전부 다 좋은 놀이잖아요. 자, 노선버스 숫자를 더해보는 거죠. 한 자리로 다 더해보는 거. 차량 번호 숫자 더해보기, 전화번호 다 숫자 더해보기. 이런 활동이 결국은 논리 수학 지능을 좋게 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예요. 색깔별, 모양별, 크기별, 감각, 촉각 별로 이렇게 다 해보는 거. 또 그룹을 짓습니다. 서로 친한 거, IQ 검사니까 이런 거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공책하고 책이 친하잖아요. 연필하고 지우개 친하죠. 젓가락, 숟가락 친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산물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그룹 짓기를 하는 것도 논리력이잖아요. 그죠? 또 살 품목을 우리 쇼핑한다고 할 때 같이 이제 시장 엄마랑 같이 갈 때 적어서 그럼 오늘 살 것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 너무 신기한 게 아이들이요. 수를 잘 모르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너무나도 잘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건 모든 민족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뭐 만 원 주고 뭐 이제 5천짜리 사면 얼마 받아와야 되냐. 이건 잘한다고요. 그런데 만 원 빼기 5천 이렇게 5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수 계산도 해보고 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1, 2, 3, 4 이렇게 딱 하고 품목 탁탁 하고 이래서 그래프를 하는 것도 좋고 이 그래프도 막대 그래프도 좋고 원형 뭐 그래프도 좋고 제가 프로젝트 때 통합을 가르쳤을 때 그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이런 활동들 좋다는 거죠. 저 가족의 키, 몸무게, 신발 크기, 손 크기, 발 크기, 머리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큰 것, 작은 것 이거 전부 다 수학이에요. 크다, 작다, 그죠? 이게 전부 다 수학이잖아요. 길다, 짧다 전부 다 수학이거든요. 자, 좋아하는 과일, 음식, 놀잇감, 색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는 거 논리력이고 또 수도 관련된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셈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떤 것에 수가 있으면 이 수를 읽어보고 써보고 더해보고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정보와 자료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 분류하는 거는요. 논리력이 없으면 분류를 못하잖아요. 자, 추리소설 등을 읽을 때 잠깐 멈추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는 거 이게 논리력이잖아요. 자, 기계장치 이 원리를 유심히 관찰해 보고요. 작품의 이야기나 배경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순서가 수입니다. 그죠? 시간도 수고 순서도 수니까 순서대로 해보는 거. 이것도 논리 수학 지능을 좋게 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럼 캐릭터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활동이라는 거죠. 논리 수학 지능을 좋게 하는 거. 자, 그럼 다중지능으로 볼게요. 이 수학 지능은 논리 수학 지능은 전두엽이니까 이 논리력이 있고 생각, 판단, 뭐 추리, 뭐 예측하는 거 다 관련됐고요. 두정엽에 왜 관련이 돼 있냐면 수에서 이제 공간을 다루는 게 있어. 공간, 도형 있죠. 그래서 두정엽에서는 이제 이 운동도 있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정엽이 수학 활동을 하면 이제 많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리 교육과정에서 지금 새로 된 누리 교육과정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거기 보면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이제 물체의 그 수를 세어서 그 수량 알아보는 게 이게 들어가고요.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에서 물체 위치, 방향, 모양 알고 구별하는 거, 또 기초적인 측정하기 위해서 길이, 무게, 이거 측정하고 비교하는 거, 규칙 성리에서는 반복되는 규칙, 패턴 있죠. 이런 거 찾는 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나기가 이 그전에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분류 활동하고 이제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교육 과정으로 바뀐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 연산, 기초개념 보세요. 수세기 보세요. 짝수, 홀수, 기수, 소수로 세는 거 다 수죠.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숫자 연결하는 거, 수개념 단위하는 거. 이 수개념 단위는 꽃은 한 송이고 사람은 한 명이고 동물은 한 마리고 이거잖아요. 이 왜 수 개념이 다 틀려요. 그죠? 수 세는 단위도 이 뭐 10개로 세기, 5개로 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시간 개념, 수의 부분과 전체, 또 자연물로 세보는 거, 1대1 대응 전부 다 수 연산의 기초 개념이에요. 공간과 도형에서는 기본 도형, 모양, 입체 도형, 칠교, 방향, 전후, 좌우 있죠. 위치, 또 공간의 부분과 전체, 자연물로 도형 만드는 거 다 관련돼 있고요. 이제 측정하는 거에서 높이, 부피, 길이, 둘레, 무게, 넓이, 면적, 양팔 저울로 측정하는 거, 임의 측정 단위로 측정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수학이 이렇게 많다고. 생활 속에 수학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죠. 규칙성 이야기는 서열화, 뭐 작은 거에서 큰 걸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서열하죠. 순서, 비율, 이제 비례죠. 또 비율의 부분과 전체, 이분법, 패턴, 규칙 다 관련됩니다. 자, 교차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나기에 하나는 분류죠. 분류는 모양, 크기, 색깔, 속성별로 분류하고 데이터 컬렉션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는데 여기는 비교하고 차이 비교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비교하고 이런 거 그래프도 막대 그래프 원형도표 이게 전부 다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나기예요. 전부 다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이런 통합교육을 하면 수학 통합교육을 하면 프로젝트 때 이미 다 우리가 하고 풀었던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들어있고 저는 이제 교육과정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교육과정에서 일부분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통합은 이런 많은 활동이 결국은 수학의 통합이고 또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거의 다 이런 활동들이 수학 관련된 활동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논리수학지능 정진활동은 앞에서 제가 다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좋게 해줄까. 뭐 수와 관리과 수색이 많이 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하자 그랬잖아요. 관련 직업 볼게요. 수학자, 계리사, 통계 전문가, 과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논리학자. 여러분 컴퓨터 학과를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 수학을 못하면요. 정말 가기 힘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보세요. 통계 전문가, 통계를 하려 그러면 수를 모르고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 지능에 따라서 직업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논리 수학 지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수학은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산재 있는 것이 여러분 방도 그 수학의 면적 수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도 수학이잖아요. 숫자도 수학이잖아. 너무나도 많이 수학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무시하고 그 활동으로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학 잘하는 아이를 길러주려 그러면 이런 수학의 그 환경으로 아이들을 한번 끌어가 보자. 정진활동을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8, 90%는 이제 잘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앞에 그 언어지능하고 연결이 되면 훌륭한 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논리수학지능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간지능으로 한번 만나겠습니다. 자, 공간지능은 우리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능 검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이제 이과로 갈 사람들이 이제 공간지능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뭐 문과로 갈 사람 필요 없냐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능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음악회처럼 이렇게 좋아지려 그러면 다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르는 활동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